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습니다. 발작과 환각에 시달리던 한 화가가 창문 밖 밤하늘을 보며 그린 거대한 소용돌이. 그런데 100여 년이 흐른 뒤 과학자들이 이 그림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소용돌이가 인류가 아직 완전히 풀지 못한 물리학 난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광기 속에서 그가 본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1889년 고흐는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생레미. 동료 화가 고갱과 크게 다툰 뒤 자기 귀를 잘라버린 사건. 그 후로 불안과 발작이 그를 끊임없이 덮쳤죠. 그는 쇠창살이 달린 병실 창문 너머로 매일 같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 해가 뜨기 직전에 하늘을 떠올리며 붓을 듭니다. 눈앞의 풍경을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요동치던 밤하늘을 그린 겁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소용돌이. 별빛은 동그란 후광처럼 번지고 하늘 전체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왼쪽엔 불꽃처럼 솟아오른 검은 사이프러스 나무. 땅과 하늘, 삶과 죽음을 잇는다고 여겨지던 나무죠. 그 아래엔 고요한 마을. 그런데 저 뾰족한 교회 첨탑은 프랑스가 아니라 그의 고향 네덜란드의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았을 풍경. 고흐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 밤을 그린 겁니다. 흥미로운 건 정작 고흐 자신은 이 그림을 그리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선 실패에 가깝다는 투로 적기도 했죠. 그로부터 100여 년이 흐른 뒤 전혀 뜻밖의 분야에서 이 그림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물리학자들이었죠. 그들이 주목한 것은 난류였습니다. 난류란 물이나 공기가 불규칙하게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현상. 연기가 피어오르고 강물이 굽이칠 때 생기는 그 복잡한 흐름은 사실 인류가 아직 완전히 풀지 못한 물리학 최대의 난제 중 하나입니다. 2000년대 멕시코의 한 연구팀이 별이 빛나는 밤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림 속 밝기가 변하는 패턴을 수학으로 계산했더니 놀랍게도 실제 난류를 설명하는 콜모고로프 법칙과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쉽게 말해 고흐가 붓으로 그린 소용돌이가 자연의 난류가 따르는 수학 공식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2024년엔 또 다른 연구팀이 하늘에 그려진 소용돌이의 크기와 간격까지 실제 대기 난류 이론과 맞아떨어진다는 걸 확인했죠. 평생 물리학을 배운 적 없는 화가가 과학자조차 수식으로만 겨우 다루는 현상을 캔버스에 정확히 담아낸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난류 패턴은 고흐의 모든 그림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가장 격렬하게 요동치던 시기, 발작과 고통 속에서 그린 그림들에서만 또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비교적 차분한 상태에서 그린 그림에서는 그 패턴이 보이지 않았죠. 마치 그의 흔들리는 정신 자체가 자연의 가장 혼란스러운 흐름과 공명하기라도 한 것처럼. 고흐는 동생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별을 보면 나는 늘 꿈을 꾸게 된다. 어쩌면 그는 무너져가는 마음으로 누구도 보지 못한 자연의 진짜 얼굴을 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린 이듬해 고흐는 37의 나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는 끝내 이 그림의 진짜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그림은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광기와 천재성의 경계에서 한 화가가 올려다본 밤하늘. 그것은 과학보다 한 세기를 앞서 있었습니다. 시대에 묻혔던 천재들의 이야기. 이 채널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